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제, 또 이재명의 민주당, 송영길의 돈 봉투 게이트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에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전국의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1%,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4%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5%포인트 내렸습니다. 다시 오름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뀐 것, 역시 가장 큰 지금 논란거리가 외교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이재명의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32%로. 민주당은 큰 폭으로 내리고 국민의힘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32% 같았습니다. 외교 문제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침 큰 가닥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자유연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와는 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서로 견제하고 이러면서 외교에서는 공격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부분만 제가 짚고자 합니다.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도 오는 24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견제를 위해서 서로 옥신각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민주당이 이걸 공격하고 취소하라,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언론에 대고는 왜 그렇게 저자세로 인터뷰를 하느냐, 미국 언론에 대고도 미국의 마음에 드는 너무나 많은 것을 퍼주기식의 그런 저자세 인터뷰를 하느냐, 주로 이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가기 전에 그 현지 그 외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거의 관례입니다. 그 다음 덕담을 하는 것도 거의 관례입니다. 일본 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일본은 뭐 언제나 깨끗하고 거리가 언제나 선진국의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있다. 덕담하는 겁니다. 외교에서 두 가지입니다. 덕담 아니면 심각하게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중국과 대만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서 미국도 선물을 준 것이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전체 이걸 좀 감안을 하고 국내에서 서로 외교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분위기,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갈 때는 그 나라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 때는 언제나 덕담을 하는 쪽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건 관례에 속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예민하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역시 방탄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짚어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많은 성과들을 가져오고 이 외교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외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외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또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가짜뉴스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지지율이 당장 빠지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외교 문제로 인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성과도 천천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점이 좀 윤석열 정부로서는 버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외교 문제가 지금 가장 큽니다. 이 응답한 국민들 이 여론조사에서 외교를 잘한다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가장 큰 비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짚어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이 돈봉투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 원희룡 장관은 어제였죠. 전세 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의 이 민주당의 좀 얼토당토하는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을 하는 이 부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적확하게 때립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정조준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 봉투에 대해서. 의원을 선거에서 매수하는 것, 그걸 수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하는 것, 그것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느냐? 누가 돈 봉투 뿌리라고 했나? 누가 녹취록 만들라고 했나? 자기들이 모두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반 국민은 선거에서 10만 원만 주고받아도 50배를 물어내든지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 300만 원을 돈 봉투를 뿌렸는데 이걸 검찰이 그냥 넘어가면 그게 문제 아니냐? 마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이 왜 이렇게 중고등학생까지 퍼지느냐? 위험 비용 때문이다. 마약이 비싸지면 이렇게 될 이유가 없다. 마약이 왜 이렇게 싸졌느냐? 검찰, 경찰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하니까 마약 가격이 이렇게 낮아진 것이다.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 마약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말이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검찰이 도둑놈 잘 잡는 게 검찰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 다음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있다면 그건 그 부분대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마약 단속이고 도둑놈 잡는 겁니다. 원희룡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인천 전세 사기입니다. 이 인천 전세 사기에 소위 건축왕이라고 하는 남모 씨 배우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특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 배후에 있다. 또 이 건축왕이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와 함께 대규모 사업을 불화를 받았다.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가 최문순입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의 국회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 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유력한 배후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 원희룡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왜 생겼느냐? 민주당이 지금 전세 사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가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을 몇 배나 뛰게 올려놨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뛴 집값에 무차별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 사기 이게 벌어진 것이다. 이런 짓거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무슨 대책을 내놓는단 말이냐? 적확하지 않습니까? 이 송영길이 돈 봉투를 만들어서 뿌린 것, 이 스폰서가 누구냐? 이 스폰서의 딸이 이재명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다. 이 스폰서가 민주당 의원 12명을 후원을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의 돈 봉투 게이트가 이재명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영길, 이재명이 긴밀하게 엮였듯이 당연히 지금 송영길의 돈 봉투 게이트도 이재명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별 말이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69명 민주당 의원 모두 전수조사하자. 왜냐하면 살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이 무슨 기자간담회냐? 당장 바로 들어와라. 잡아오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송영길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참, 제가 오랫동안 이 정치 현장을 취재하면서 민주당의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들이 이렇게까지, 총선이 목전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제대로 입도 뻥긋 못하는 이런 수준의 민주당의 그 자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리라 라는 부분 제가 짚어드립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할 것이 이 이정근의 노트입니다. 오늘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정근의 노트다라고 추정하는 이 노트 5장입니다. 제목이 이재명 7인회, 문재인 재수회. 재수회는 문재인이 이제 2번째 대통령 당선시키자, 문재인을 재수해서 당선시키자, 그런 모임입니다. 류영진, 노무현, 이런 제목으로 5장 분량입니다. A4 용지. 이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역 의원 14명, 51명의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또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지금의 이재명, 이 이정근이 만들었다면 내용을 정권 내부의 비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류영진의 관계, 노무현, 재수회, 문재인 정권 때의 소위 돈줄, 허인회의 그 태양광 사업이었다. 이런 부분들, 류영진은 이 부산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주로 문재인의 정치 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물론 봉투를 받은 사람 14명이냐 아닙니다. 다른 명단에는 또 20명이 넘는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이 같이 겹치는 사람을 빼면 이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0명, 50명. 이재명의 7인회, 제가 어제 이 7인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렸는데 7인회가 이쪽 저쪽 많이 지금 명단이 여러 개가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안 받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정근이 지난해에 구속되기 전에 이정근이 만든 노트다. 지금 이정근의 녹취 파일, 3만 건이 되는 녹취 파일도 이정근이 2016년부터 7년 동안 자신의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정근은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로비스트다라고 하고 다녔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녹취 파일 또 노트를 만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서 이게 불러올 파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넘어오면서 이 이재명, 송영길까지 이 민주당 쪽의 각종 비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권 카르텔입니다. 이 정치 자금의 흐름, 이 부분을 이정근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폭발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지금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중앙지법에서 이 정진상을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보석의 조건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또 뭐 보석금 5천만 원도 받았고 또 전자기구까지 채웠습니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기구까지 채웠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이 재판부의 이 법원의 재판 결과가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 행위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상식이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상식만으로 이런 재판 결과를 왈부왈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진상은 증거인멸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주의 우려로 칩니다. 이런 정진상을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범법자를 잡는 것도 인권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정진상 한 명을 잡아서 도둑놈 한 명을 잡아서 5천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도둑놈 한 명을 잡는 것이 인권 보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위치 추적을 하는 전자기구까지 채워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으면서까지 이 정진상을 보석 허가를 해줘야 될 그렇게까지 급박한 그런 사정이 도대체 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재판 하나가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태영호와 김재원에 대해서 이 징계를 해야 하느냐, 어느 수위가 맞느냐, 최고위원으로는 어느 정도 경고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이야기도 계속 같이 나옵니다. 이준석, 유승민 이 부분은 왜 정리하지 않으면서 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재원이나 태영호 이야기만 할 수 있느냐, 이준석, 유승민 계속해서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넘게 조용히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가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는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이다. 당정 일체는 헌법 위배다, 삼권 분립 위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과 안철수 또 천하람은 좀 이 결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너무 자기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비리까지 저지르는데도 보호를 해주는데 국민의힘은 필요한 자기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적절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것은 민주당과는 다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김재원과 태영호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준석, 유승민은 당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 전에 쫓아내야 합니다. 안철수, 천하람 강력한 징계와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안철수는 지난 10년이 넘게 제가 겪어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정에 대한 판단 능력, 기초적인 자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지금 당정일체와 삼권분립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당정일체를 하면 국회와 행정부를 분리해 놓은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면 안 되죠. 여당이 없어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정일체를 하자고 해서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무조건 지금 행정부에 박수를 쳐야 되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정일체의 의미가. 안철수의 말대로라면 지금 여당은 없어야죠. 국회에는 모두 야당만 있어야죠.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두 탈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상식에서 지금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는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영호, 김재원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부적확한 표현.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봐야 합니다. 100% 당원들의 손으로 이 최고위원을 뽑아도 지금 장해찬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최고위원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철수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더니 정말 성찰하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성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당대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전당대회 룰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전당대회가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라고 본다면 출마하지 않았어야죠. 당의 룰을 만드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룰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걸 따르지 않겠다면 전당대회 출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질이 부족해서 졌는데 자기가 애매모호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하다가 당원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도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이준석, 유승민을 먼저 징계하고 그 다음 이준석, 유승민에 비해서는 경범죄입니다. 경범죄인 태영호와 김재원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일의 순서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